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세요. 의사 말만 들으신 듯? 천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요, 국민들 말 졸라게 들어도 국민들이 그래 뭐 의사들 후렸죠 뭐 그거에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하나도 없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들어야 될 거는 의사들 얘기를 듣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예요. 의사들 말을 듣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하고 조율하면서. 대한민국에서요. 그 정책을 짤 때 국민 보편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보세요. 자, 의료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요, 각 분야로 돼 있죠. 우리가 퉁쳐서 국민의 목소리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이때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겁니다.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각 분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분야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 새끼들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이 각 분야 사람들은 90대, 95대 5? 많아요. 95대요? 95대 뭐가 뭐예요? 3대 97.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면서 이 각 분야를 이런 식으로 후려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보고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정치학에서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 과정론이라는 과목에서 가르쳐요. 정치 과정론. 정치 과정론이라고 해서 political process 이렇게 되죠. 정치 과정론 가르치는데 이 정치 과정론에서 뭐라고 되냐면 사회를 구성하는 그룹을요. 여기서는요. 인터레스트 그룹. 이익단체로. 이익단체 이익 그룹으로 이거를 그룹을 나눠요. 사회는 왜 그리고 이렇게 되냐면 이 이익과 이익 그룹과 이익 그룹 사이에서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팩터들이 다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과정론에서 왜 과정이라고 하냐면 일단 프로세스로 본단 말이에요. 왜 프로세스로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게 시스템이라고요. 시스템이고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시스템을 바꿀 때 뭐가 되냐? 인풋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풋, 펑션, 인풋, 아웃풋,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이 함수들이 여기서 들어가지 나가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지 나가지 이런 함수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걸 다 하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하나를 뭉쳐서 시스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구성하고 있는 서로의 이해관계들의 투입 산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속 조율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율 관계 이러면서 이 조율 과정에서 또 뭐가 있겠어요? 폴리티컬 프로세스에서 뭐가 있겠어요? 여론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로비가 있죠. 여론이 있고 로비가 있고 그리고 종합적인 결국은 뭐겠어요? 결정하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 여론, 민심, 민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정치학 전공자로서 제일 답답한 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정치학 교과서에 기본이 나오는 가브리엘 알몬드라는 아저씨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페로키어라고 그래요. 페로키어 교구적이다. 그래서 페로키어라는 이 교구적, 그러니까 교구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카톨릭 교구, 그러니까 중세적인 이런 뜻이 되고 거기서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서브젝트라고 불러버려요. 서브젝트 하면 주제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면 신민, 신하에다가 우리는 말로 별할 때 이렇게 신민 이거 되게 좋게 얘기한 거고요. 서프 농노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이 사고방식 교구적인 이런 전체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 뭘까요? 여기서 이 교구적인 거에 반대가 뭐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시티즌이죠. 제가 뭐 되게 정치학 원론에나 나오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근대적 권리와 이익 추구, 그러니까 이익 추구 자체를 긍정하지 않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레스트 그룹입니다. 의사도 유튜버도 여기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직군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 직군별로 다 그룹을 만들면 여러분, 그리고 뭐 조합을 만들든 뭐하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집단 인터레스트 그룹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정치에 왜 참여하냐?
아주 현대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인터레스트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의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고 했을 때 좌파는 해방이라고 그래요. 좌파는요 리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리버레이션. 해방이죠. 해방. 노동 해방 이럴 때 좌파요. 여성 해방 그리고 노예 해방 이렇게 해방. 좌는 이게 이제 리버레이션을 정치의 목표라고 하는데 우는요. 이것도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오솔리테이티브라고 해요. 오솔리테이티브 권위적 오솔리테이트러뷰션 디스트럽 이게 다 뷰션 분배 오브 밸류 그래요.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리고 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서 이 권위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컨트랙트예요. 컨트랙트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나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무와 권리, 이 밸류의 디스트리뷰션이 의무와 권리 관계 신의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헌법이나 뭐 이렇게 민사 배울 때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 이 컨트랙트가 의무와 권리 법으로 만들어진 이런 체계로 돼서 이 컨트랙트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비라든지 이익단체라는 거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 새끼들 지네 이익을 위해서 뭐라라고 손가락질하는 완전히 전근대적 사고방식 내지는 파시즘적 정치 행태,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 손가락질이 지금 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라고. 이걸 이제 있잖아요. 저는 환장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알몬드 아저씨, 가브리엘 알몬드 아저씨 얘기 잠깐 하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왜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아니라 페로키얼이 이거였나? 서브젝트, 신민, 시티즌. 이게 정치학 갈 때 고등학교에 이익 집단 배우는 그것도 정치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때법 이게 진짜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냥 그럼 왜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의대 가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냐면요. 공부 못하고 지력 딸린 사람이 의사 가서 선생님 배를 가르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 난 씨발 이게 지금 되게 존나 쇼킹한 얘기야. 왜 평범한 사람은 의사하면 안 되나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 당신 배를 가르게 하고 싶습니까? 존나가 전문가가 가르기 쉽고 갈라야지. 와, 유재일은 아는 거는 많은데 깊이가 없어. 너는 깊이가 존나 있나 보다. 병신아 나가라. 아니 그냥 난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 지금 뭐 쪽팔려서 나갈 것 같은데 제빵사가 구워야지. 평범한 사람이 구운 거를 당신은 파리바게트 이렇게 특정 브랜드까지 얘기할 거 없이 평범한 사람이 구운 빵을 당신은 제빵사가 구운 빵하고 똑같은 가격에 사 먹을 생각이 있습니까? 와 이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민동거야? 왜 평범한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 되나요? 환장하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의사라는 방법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요. 1등급 의사, 2등급 의사, 2등 의사, 3등 의사 이런 식으로 의사를 4등 의사 이런 식으로 의사를 급을 나눠. 이러면 평범한 사람도 의사를 할 수 있지. 쿠바 같은데 동네에서 그러다가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배 아파요 그러면 올려봐. 그러더니 의사 손은 약손 그러더니 실 가져와. 딱! 그런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르기로 하자. 동네에 그런 사람들 4급 의사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평범한 사람도 의사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 군의관 많이 하셨지만 나 그때 쇼킹을 먹었어. 감기 걸려도 빨간 약 타서 각을 시켜. 봉화지경 걸려도 빨간 약 해서 발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군대에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은 몰라서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군인 입장에서는 그러지. 씨발 그냥 나도 빨간 약 있으면 군의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농담을 우리가 하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 그만큼 우리는 받는 서비스가 되게 열악해. 뭐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면 그런 식의 해서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 군의관님 어디 가셨냐? 지금 뭐 연대 들어가셨어요. 어디 뭐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나랑 계급 똑같은 애가 군의관 없다고 자기가 막 해. 그게 군대.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도
보통 사람도 뭐 거기는 분명히 이거는 처방받고 뭐래 그냥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 군대 같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뭐 그렇죠. 우리는 밖에서는 처방이 없으면 약을 먹지만 군의관님이 어디 가셨으면 그냥 의무병이 알아서 약을 주는 그런 군대식 시스템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 제가 이게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유럽에는 2등 의사 전통이 있더만요. 일명 그런 그게 독일이나 이런 데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교육이 19세기예요. 19세기에 조금 전에 제가 지금 그 정치학 얘기하면서 인터레스트 그룹 얘기하면서 사이버네틱스 얘기를 했지만 사이버네틱스 시스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화학하고 그리고 물질을 분리해내고 추려내고 이런 게 발전하고 그 사이버네틱 생물학에서 있어 사이버네틱 이론이 발전하고 난 19세기가 돼서야 의학 스쿨들이 제대로 생기고 그 전에는요 있잖아요. 와 여러분 의학 보면요 골 때려요. 19세기 그 초반만 해도요. 이거 나쁜 거 피 뽑으면 돼. 그거 우리는 이렇게 따져. 따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나쁜 피를 빼야 산다고 사열을 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열을 해. 그런 거죠. 피 너무 많이 빼지면 사람이 헬렐라고 마취 효과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런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게 면허가 없었어. 면허가 없으니까 그냥 동네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저 사람 용해. 그러면 의사야.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 스쿨이 나오고 과학이 거기서 그거에서 나온 사람하고 그냥 민간에서 저 사람이 용해라고 민간 차원에서 있었던 의사들하고 완전히 수준 차이가 너무 나지.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을 의사라고 하고 이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을 의사가 아니라고 한다. 라고 그랬더니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이 교육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의사라고 한다. 이 교육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은 그게 정착을 했는데 독일인가 어디서는 야 이거 한꺼번에 저기 이러는 거 답 없애버리면 안 되겠는데 하니까 그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은 1등 의사. 그 교육과정을 안 밟은 사람은 시골 의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골 때립니다. 그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무슨 막이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요. 우리 그거 뭐야 아즈라엘 가가멜 기억나시나요? 스머프 가가멜 있죠. 이렇게 들통에다가 있잖아요. 고양이 수염 몇 개, 이거 몇 개, 야빵 스머페트 탄생 이런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우리가 뭐 금속을 다루는 연구소 알케미스트 이런 거 말고 걔네들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부르면 있잖아요. 청나라가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를 작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걔네들이 인삼을 파는 거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항해 시대 때 인삼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품이었어요. 엄청나게 상품이었고 그 상품 인삼 하나 구해오면 동네에서 아까 말했던 그 용하다는 아저씨들이요 인삼 달려서 이거 한번 잡숴봐 이게 딱 이렇게 되고 딱딱 슈 해줘 막 이런 거 이때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이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그걸 죽여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첼시 있잖아요. 첼시 식물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면 인삼을 토착해서 재배하는 데 성공할까를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걔네들이. 그리고 인삼 구해와 이게 신비의 영약 인삼 구해와라고 서양 애들도 엄청나게 싸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19세기에 화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전하고 사이버네틱스 이런 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장기들을 다 기관으로 보고 해부학이 발달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무슨 물질적인 순환, 물질의 순환, 혈액의 순환 그리고 이게 역학적인 그러니까 역학적인 운동, 공기, 뭐 산소, 포화도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생기고 그러면서 근대 의학은 19세기에서 20세기 이렇게 발달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서양도 있었더라고. 저 사람 용해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빠가지고 물 타가지고 먹어봐 뭐 이런 거 서양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자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책인데 이거요. 서양이 은폐한 세계 상품 인삼을 찾아서 대항해 시대의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서양이 은폐했다. 왜 은폐했냐? 약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화학이 발달하고 이제 약품,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약들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처리한 약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천연 재료들로부터 이렇게 약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약초라는 개념을 밟아버리기 시작해요. 제약회사들 뭐 기타 등 이게 다 자본이 투자되고 이제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약초 따위 따지는 거는 옛날 구닥다리 의학이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축출해야 돼. 그러면서 죽어라고 동양에서 이런 약초다 뭐다 신비의 영약이다 이런 거 하면서 잡숴봐 이거 한번 잡숴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서양이 갑자기 그런 거 싹 없애고 근대 의학 정립되고 근대 의학 그리고 약학 이런 거에 기초한 사회로 리폼되는 그런 거 이런 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전락에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은 다음에 도대체 그 누르하치 이 새끼가 어떻게 해서 진짜 그랬더니 그러니까 명나라가 누르하치가 있잖아요. 누르하치가 인삼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그거를 무역 금수 조치를 내려가지고 인삼이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그것 때문에 씨발 열받아 막 이러고 막 뒤통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에 모피 있죠. 그러니까 모피 잡고 인삼 팔아서 그 번 돈으로 군대 만들어서 동북아 패권국가 청나라가 나온다니까요. 아무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요동 인삼이 누르하치의 청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인삼 재밌더라고요. 캐나다 쪽에서도 인삼이 나옵니다. 인삼 농사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오지기에 캐나다산 인삼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 동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대륙 동쪽.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대륙 동쪽이 존나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춥대요. 그러니까 뉴욕, 캐나다 이쪽 오른쪽 이렇게 미국 동부 이쪽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한 대륙 동부 우리 쪽 그리고 미국 동부 쪽에서도 이게 잘 자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캐나다산 오지게 많이 들어올걸요.